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 중에서 학생들이 엄청 어려워한다라고 유명한 중학교 과정 중에서 거의 제일 유명한 단원이죠. 악명 높은 단원인 연립방정식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학생들이 활용 문제를 봤을 때 말이지, 활용 문제. 어, 엄청 어려워해. 근데 이게 왜 어렵냐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도대체 왜 애들은 이걸 어려워할까? 일단은 단원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보통 우리가 이걸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면 풀어서 쓰면 실제로 생활에서 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실제 생활에서 쓸 일이 거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 생각에는 활용 문제라는 건 좀 뭔가 실생활이랑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생활이랑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대신 이제 활용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수학 문제라는 거, 특히 대수 파트의 수학 문제라는 건 이미 식이 준비가 되어 있어. 식이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이걸 그냥 식을 풀면 돼. 풀면 답이 나오고 이 과정을 일반적으로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근데 활용 문제라는 건 식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식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활용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활용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 맘대로 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관계식을 만드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문제는 자, 조건을 이용할 때 이용하더라도 식의 주 재료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오늘 김치찌개를 끓일 예정이에요. 그러면 김치가 있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돼지고기가 들어가면 돼지고기가 필요하고, 참치가 들어가면 참치가 필요할 거라고. 뭔가 어떤 음식을 준비할 때 그 음식에 들어가는 주 재료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고, 재료들이. 그럼 식의 주 재료가 뭐냐? 식의 주 재료는 문자예요. 혹은 다른 말로 변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y 는 2다 라는 식이 있다고 할게. 여기 절대값 기호까지 한번 해볼까? 그럼 우리는 식이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식의 구성 요소는 2나 3, 2 같은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 x나 y 같은 문자가 있고요. 그리고 더하기나 절대값 는 같은 기호들이 있어. 근데 숫자랑 기호는 이미 초등학교 때 거의 마스터를 해야 되고요. 주로 이제 중학교 이상 올라가면서부터 계속 언급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자거든. 문자. 이 문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문자가 바로 식의 주 재료고요. 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 지금 이건 연립방정식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야. 모든 활용 문제의 풀이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가 중요한데, 자, 식을 만드는 게 핵심 포인트라 그랬지. 그럼 식을 만들려면 주 재료가 문자라 그랬지. 그래서 문자를 잡아야 돼.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변수 설정을 해줘야 돼. 변수 설정. 자, 좀 쉽게 설명하면 뭔가 문제에서 모르는 것, 모르는 값, 혹은 알고 싶은 값,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이런 값들을 미지수로, 미지수 xy 같은 애들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변수 설정. 자, 두 번째는 문제에서 주어진 이 변수들을 가지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 관계식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식이 연립방정식이겠지. 아무튼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관계식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3번은 위의 식을 푸는 거죠. 이게 방정식이면 방정식 풀고, 방정식 푸는 방법에 따라서, 부등식이면 부등식 풀이 방법에 따라서 부등식을 풀고, 함수 문제면 함수 풀이 방법에 따라서 함수를 그려서 풀고, 어찌됐건 그때그때 상황 맞춰서 풀면 돼요. 근데 이제 활용 문제의 단어는 달라지겠지만 1번, 2번이 중요하다. 변수 설정하고 그걸로 식 만들고
요런 걸 잘해주는 걸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연립방 정식의 활용 같은 이런 활용 문제들 학생들이 왜 어려워하냐? 애들이 너무 수학을 기계적으로 그냥 문제 푸는 거, 계산하는 거 이런 형태로만 배우다 보니까는 이렇게 내가 스스로 식 만드는 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참에 요 내가 스스로 문제 주어진 조건을 파악해서 식 만드는 걸 연습을 제대로 해놔야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고생을 안 할 거예요. 자, 알았죠? 자, 이게 이제 연립방 정식 활용 문제가 막 유형이 되게 많아. 근데 유형별로 나눠서 설명을 하진 않을게. 뭐 예를 들어 속도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 농도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 일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 등등이 되게 많은데 유형별로 설명을 하게 되면 너네가 너무 또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형별로 설명하는 건 좀 배제를 하고 기본에 충실해서 변수 설정하고 그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식 만들고 그냥 풀면 된다. 요거에 맞게끔 해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봐볼게요. 기본 문제 1번이고요. 자, 글이 잔뜩 있지. 현재 아빠랑 아들의 나이 차이가 30세래. 자, 현재. 그럼 정리를 하는 거야. 이 글을 정리를 하자고. 자, 현재는 아빠가 뭐라고 할까? 아버지의 나이가 X세라고 할게. 그러면 30살 차이 나니까 나의 나이.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X세면 지금 나는 아들은 X에서 30을 뺀 것만큼의 값이지. 맞지? 자,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 이거를 자, 원칙대로 풀자. 너무 한꺼번에 좀 빨리 풀지 말고. 아들의 나이도 모르니까 30이라고 할게. 하지만 확실한 건 X 빼기 Y가 30이라는 거죠. 자, 지금으로부터 15년 뒤. 그럼 당연히 나이를 똑같이 먹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15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다. 그러면 식을 그대로 바꾸면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되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변수 설정했고, 자, 여기가 변수 설정했고, 문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관계식 만든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계산은 어지간하면 다소 빠르게 할게요. 계산은 학생들 여러분은 천천히 하시는데, 선생님은 그냥 좀 빨리빨리 할게요. 계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계산을 최대한 빨리 할게요. 얘네 둘이 이제 연립하시면 되고, 둘이 통으로 빼버리면 x가 없어지고 가간법에 따라 y는 15 이렇게 될까? 자, 그러니까 현재 아들의 나이가 15세인 거죠. 현재 아들의 나이는 15세입니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다음으로 볼 건 2번 문제. 자, 합이 50인 두 자연수가 있대. 한 자연수를 x, 한 자연수를 y라고 할게요. 그럼 둘이 더한 게 50이겠죠. 자, 이걸 큰 수라고 할까? 이거 큰 수. y를 작은 수라고 할게.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5고 나머지가 2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x를 y로 나누면 몫이 5고 나머지가 2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관계식에 따라서 x는 5y 더하기 2다라는 게 성립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리하여 얘도 정리를 하면 자, 이 두 식을 정리를 해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x 더하기 y는 50, x 빼기 5y는 2. 자, 둘이 통으로 뺄까요? 통으로 가간법으로 통해서 빼면 6y는 48. 따라서 y는 8. y가 8이면 x는 42겠죠.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수의 차를 물어봤네요. 그럼 x에서 y를 뺀 게 두 수의 차이고 그것은 바로 34가 될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이렇게 풀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이 21세기에 이런 계산들은 기계가 할 일이고요. 이렇게 식 만드는 거. 식을 얼마나 잘 만드냐. 문제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관계식을 얼마나 잘 뽑아낼 수 있는지. 그거를 연습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내신에 엄청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자, 공부할 때 준비를 탄탄하게 해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게요. 3번. 자,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어. 자, 두 자리의 자연수를 내가 이렇게 생긴 자연수가 있다고 할게. A, B. 그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12. 따라서 A 더하기 B는 12.
자, 근데 a, b라는 숫자는 값으로 쓰면 실제로 a가 10이 a개, 1이 b개에 있는 값이죠. 근데 이 수를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꿨어. 그럼 BA지. BA 이거는 10B 1A지. 이렇게 했더니 바꾸면 처음 수보다 18이 작대. 그럼 처음 수에서 얼마를 빼면 18을 빼면 바뀐 숫자가 되겠죠.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이 작다고 했으니까. 자, 이걸 넘겨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9a 빼기 9b는 18, 9a 빼기 9b는 18, 따라서 9로 나누면 a 빼기 b가 2가 나옵니다. a 빼기 b가 2가 나와요. 둘이 연립을 하면 2a는 14, a는 7, b는 5겠죠. 그럼 75예요. 75. 처음의 숫자는 바로 75입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미지수를 잡아서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미지수를 잡아서. 자, 그 다음에 보실 문제는 4번. 현영이와 건아는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긴 사람은 3단계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2단계씩 내려가기로 했대. 그렇구나. 그러면 자, 가위바위보를 횟수가 이긴 횟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긴 횟수. 누구 기준으로 갈 거냐면 보자. 현영이 기준으로 현영 입장에서 이긴 횟수를 x번, 진 횟수를 y번이라고 얘기를 할게. 진 횟수를 y번. 그럼 이건 반대로, 자, 이건 현영 입장이야. 현영 입장. 이게 현영 입장이면 건아 입장에서는 어때? 당연히 현영이가 이겼으면 건아가 진 거지. 건아 입장에서 진 횟수는 y번이고, 건아 입장에서 이긴 횟수가 바로 x번이겠지. 아, sorry. 건아 입장에서는 진 횟수가 x번이고 이긴 횟수가 y번이겠지. 내가 이걸 거꾸로 썼으니까. 자, 그래서 현영이는 어떻게 됐냐면 이길 때마다 3칸씩 올라가니까 x번 이겼으면 3x 올라갔겠지. 질 때마다 2칸씩 내려가니까 2y를 뺐겠지. 이게 19. 됐지? 자, 이번에는 건아는 이긴 게 y잖아. 얘는 3y, 진 게 x니까 2x, 한 게 이게 9. 됐죠? 자, 이건 연립을 위해서 위에다가는 2를 곱하고 밑에다가는 3을 곱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둘이 더하면 5y는 65고요. y는 13. y가 13이면 3x가 잠시만요. 여기 26, 45니까 15. x는 15. 따라서 현영이가 이긴 횟수 x가 15. 15회가 되겠죠? 이렇게요. 미지수를 잘 잡아서 식을 풀어주시면 생각보다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번엔 5번이요. 5번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있는 직사각형이 있어.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10cm가 더 길대. 자, 가로 x, 세로 y라고 하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10cm가 더 길대. 됐죠? 자, 둘레의 길이가 36. 둘레는 x 2개, y 2개지. 2x, 2y 한 개, 36. 따라서 x 더하기 y는 정리하면 18. 위에 것도 정리 좀 하면 y 빼기 x가 10 이렇게 나와요. 자, 둘이 통으로 더하면 x가 없어지고 y가 14. 그래 x가 4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가로는 4cm, 세로는 14cm요. 아니 빼먹지 말고 가로 4cm, 세로 14cm라고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5번 문제도 풀어봤고요. 자, 이제 6번 볼게요. 6번. 자, 경준이랑 미나가 일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하면 4일 동안에서 마칠 수가 있대. 자, 이렇게 할게요. 경준이가 하는
하루에 하는 일의 총량을 X라고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나가 하는 일의 총량을 Y라고 할게요. 그럼 둘이 같이 하면 4일 동안 하면 어쨌든 일을 마칠 수 있어. 요 1이라는 건 일의 총량을 1이라고 하는 거야. 전체 일의 총량을 1이라고 하면 둘이 해서 4일 동안 하면 마친다고. 그치? 자, 그리고 경준이가 8일 하고, 그럼 경준이가 8X 하고, 나머지를 미나가 2일 동안 했어. 이렇게 해도 마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이게 4X 더하기 4Y가 1이기로 했어요. 요거 풀면은. 자, 둘이 연립해야지. 밑에 거에다가 2 곱할까? 그럼 4X 더하기 4Y는 1에서, 자, 16X 더하기 4Y는 2죠. 밑에 거에다 2 곱했어. 둘이 빼면 12x,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뺄게. 12x는 1. 따라서 x는 12분의 1. 자, 원래 y도 구해야 되는데 y는 안 구해도 될 것 같아. 문제에서 물어본 게 경준이가 혼자 하면 며칠 걸리냐? 경준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12분의 1이잖아. 그럼 당연히 12일 동안 하면 다 하겠지. 그래서 경준이가 혼자 하면 걸리는 일은 12일 동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기본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자, 이거를 지금 다 들으신 분들은 잠깐 멈추고 오른쪽에 있는 유제 문제를 싹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실력 키우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닭이랑 양이 있어. 닭은 다리 2개, 닭다리는 2개니까 양은 4개. 그럼 닭 X마리, 양 Y마리 있다고 하면 합쳐서 25마리. 하지만 닭은 다리가 2개씩, 양은 다리가 4개씩. 합쳐서 76. 자, 요거 약분하면 X 더하기 2Y는 38. 둘이 연립해서 빼면 Y는 13. 때마침 양이 Y니까 양은 13마리. 이렇게 나오죠. 미지수를 잡기만 하면 됩니다. 미지수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식 만들고 그리고 풀고.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 생긴 게 요렇게 생겼다고 할게. A, B. 자, 각 자리 숫자의 합은 7. 다시 얘기하면 A 더하기 B는 7. A, B처럼 생긴 거의 실제 값은 10A 더하기 B야. 근데 이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대지. BA. 근데 BA처럼 생긴 거는 이게 10B 더하기 A야. 근데 바꾼 애가 원래 거보다 9만큼 크대지. 원래 게 10A 더하기 B였잖아. 바꾼 애가 원래 거보다 9가 더 커. 됐나요? 그러면 이게 넘겨서 정리하면 이거 이쪽으로 그냥 넘길게. 마이너스 9A 더하기 9B가 9. 따라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1. 자, 계산 연립하면 2B는 8, B는 4, A는 3. 됐죠? 자, 그럼 처음에 자연수는 34였던 거지. 됐나요?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지수 잡고 미지수 잡은 거로 풀면 돼요. 자, 3번 볼게요. 3번. 자,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3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씩 내려갈 거래. 자, A가 이긴 횟수. 이거를 우리가 미지수 X로 잡을게. 진 횟수를 Y로 잡읍시다. 그럼 합쳐서 총 몇 번을 한 거야? 이거는 합친 건 의미가 없고. 자, 반대지. A가 이긴 횟수만큼 B는 져. A가 진 횟수만큼 B는 이깁니다. 이기면 3칸 올라가고 지면 1칸 내려간대. 그럼 A의 상태는 X만큼 이겼으니까 3X만큼 올라갔고 Y를 뺀 거야. 이게 14칸을 올라간 거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X만큼 졌다고. X만큼. 그리고 Y만큼 이겼음. 그럼 3Y 빼기 X지. 그렇지? 요게 2개 다 내려갔대지. 그럼 마이너스 2지. 내려갔으니까. 연립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3을 곱해볼게. 그럼 9x 빼기 3y는 42.
2요. 자, 둘이 더하면 8x는 40이고, 따라서 x는 5. x가 5면, y는 대입해보면, 1 나오지. y는 1. 됐죠? 그래서 x가 이긴 횟수는 x였으니까, 이긴 횟수는 5회겠죠, 5회.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풀어봤고요. 계속 풀면 돼. 너네 이거 계속 연습해야 되고. 자, 물탱크에 물을 채울 거야. A 호수로는 일단 가득 차 있는 걸 뺄 거야. A 호수로는 1시간 동안 빼고 B 호수로는 6시간 동안 뺐대. A 호수로 1시간당 빼는 물의 양. 일종의 속도인데 빼는 물의 양을 X라고 할게. 그럼 당연히 B 호수로 빼는 양을 Y라고 할게. 그러면 자, 1시간 동안 빼고 X지 X, B 호수로는 6시간 동안 뺐으니까 6Y를 뺐지. 이렇게 해서 총 빼면 다 빠진 거잖아. 자, 마찬가지로 A 호수로 2시간 빼고 B 호수로 3시간 동안 빼면 이것도 다 빠진 거잖아. 총 물의 양은 1이라고 할게. 총 물의 양은 1이라고 할게요. 됐죠? 그럼 이거 연립할 거야. 자, 밑에 거에다 2 곱할까? 4x 더하기 6y는 2. 가간법을 통해서 둘이 빼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뺄게. 3x는 1, 따라서 x는 3분의 1. x가 3분의 1을 대입해 본다면 x에다 3분의 1 대입해봐. 그럼 6y는 3분의 2. 자, 그러면 y는 18분의 2인데 약분하면 9분의 1. 그럼 y는 물을 빼는 양이 9분의 1인 거야. 1시간당. 그럼 9시간 동안 빼면 다 빼겠지. 답이 9분의 1이 아니란 얘기야. y에서 물을 빼는 1시간당 물을 빼는 양이 9분의 1이니까 9시간 딱 곱하면 1 나오잖아. 그래서 총 9시간이 걸림. 오케이? 됐지? 자, 됐고 5번 엄마랑 딸의 나이 차이가 26세래. 그러면 현재 엄마 나이, 어머니 나이 X, 딸의 나이 Y라고 하면 X 빼기 Y가 26세.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현재는 엄마가 X, 어머니, 딸이 Y라고 하면 10년 후면 어떻게 돼? 10년 후면 당연히 10살씩 더 나이를 드시겠죠. 이렇게. 근데 10년 후에는 엄마 나이가 딸의 나이 3배보다 2세가 적대. 그럼 엄마 나이는 딸의 나이의 3배보다 2살이 적대.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 x 넘겨서 다 정리할 거야. x 빼기 3y는 28에서 10 빼면 18 이렇게. 그럼 x 빼기 y는 26. 둘이 통으로 빼면 y가 없어지고 2y는 8, y는 4. y가 4면 x는 30이지. 그치? 자, 그럼 현재 엄마 30세, 딸은 4세. 그러면 현재 여기 쓰면 돼. 어머니 나이 30세, 딸의 나이는 4세. 됐죠? 응. 계산 잘못했나? 값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10년 지나면 40세, 14. 맞긴 맞네. 그냥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 걸 어떡하겠어, 내가. 자, 그럼 5번 됐고요. 이제 6번 볼게요. 자,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20cm 더 긴 직사각형이 있대.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하면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20cm가 더 길어. 이 얘기죠. 이게 x, 이게 y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둘레의 길이는 당연히 2x, 2y를 합치면 둘레지. 이게 72. 이건 약분하면 x 더하기 y는 36. 이거 넘겨서 잠깐만 정리하면 y 빼기 x가 20이야. 위의 식은. 그럼 둘이 연립하면 둘이 통으로 더하면 x가 사라져서 2y는 32. y는 16. 그럼 x는 와우. x는
내 계산 잘못했지? 미안해요. 여기서 20인데 잘못했어. 그럼 2y는 50이지? y는 25, y가 25, x가 5. 이것도 계산 여기 6이었는데 잘못 약분했어. 이게 나오면 2y는 56, y는 28, x는 8. 이러면 되겠다. 자, 그럼 넓이는 당연히 28 곱하기 8이겠죠? 28 곱하기 8. 28 곱하기 8 하면 넓이입니다. 8, 8에 64, 2, 8에 16, 224.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해서 6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중간에 조금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냥 계산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계산보다는 중요한 게 역시 식을 얼마나 잘 만드냐입니다. 아셨죠? 자, 이번엔 7번 문제 볼게요. 이번엔 7번 문제. 자, 미술관을 갔어. 중학생 2명과 어른 3명이 갔어. 중학생 입장료. 자, 중학생의 입장료를 미지수로 x로 잡을게. 중학생 입장료를 x로 잡을게. 그럼 어른 입장료는 y라고 할게요. 그럼 2x 더하기 3y가 얼마라는 거? 11,700원. 똑같이 4x 더하기 5y는 19,900원. 아, 이거는 딴 거는 모르겠는데 계산이 조금 번거롭긴 하지. 숫자가 별로야. 자, 위에 거 2 곱해. 2 곱하면 이렇게 23,400원. 둘이 뺄게. 빼면 4x 없어지고 y는 23400 빼면 005 3 3,500원. y가 3,500원이야. 2x 더하기 아까 원래 3y가 11,700원에서 3,500원 대입할게. 2x는 이게 1,500원 1,500원 빼면 1,200원. 애들은 되게 싸네. 애들은 600원이요. 됐나요? 그럼 중학생 입장료가 600원이에요. 됐죠? 자, 이제 8번 볼까요? 8번. 이 물탱크 문제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와. 물 빼고 물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자, A 호수랑 B 호수가 있는데 A 호수에서 넣는 양 있지. A 호수에 그 물 채우는 양 1시간당 1시간당 물 채우는 양 일종의 속도 같은 거거든. 채우는 양을 A라고 할게. 대신 B 호수에 물 채우는 양을 B라고 합시다. 둘이 동시에 하면 6시간 동안 하면 가득 찬대지. 가득 찬다라는 건 1이 된다라는 거야. 가득 찬다라는 건. 그죠? 자, 그리고 A 호수로 3시간 넣고 B 호수로 8시간 넣으면 그럼 3x 더하기 3a 더하기 8b가 또 가득 찼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거 6a 더하기 6b가 1인데 자, 밑에 거에다가 2 곱할게. 그럼 6a 더하기 16b가 1이야. 그럼 10b가 1 나와. 여기서 이거 빼면 그럼 b는 10분의 1. 그럼 b 대신에 10분의 1 집어넣으면 6a는 5분의 2고 잠깐만 10분의 1 집어넣으면 이게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 5분의 2. 그럼 a는 30분의 2인데 15분의 1이지 그럼. 됐죠? 자, 그럼 A 호수로 넣는 양이 15분의 1인 거야. 1시간당. 그럼 15시간 집어넣으면 꽉 채우겠지. 15분의 1이니까. 오케이? 됐나요? 요렇게 하면 돼. 자, 이제 9번 풀어볼까요? 가위바위보 해. 이긴 사람이 2계단씩, 지면 1계단씩 내려가. 자, 그러면 경준이는 15개, 승환이는 12계단을 올라갔대.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가위바위보를, 자, 이긴 횟수. 그러니까 경준이 기준으로 할게. 경준이 이긴 횟수를 X.
진횟수를 y라고 하자. 그러면 이길 때마다 두 칸씩 올라가니까 2x, 질 때마다 한 칸씩 내려가니까 2x 빼기 y. 이게 15칸 올라간 거야. 근데 반대로 이게 경준이 입장에서는 이긴 게 x고 진 게 y지만 승환이 입장에서는 거꾸로지. 진 게 x고 이긴 게 y잖아. 그러면 2y, 이긴 게 y니까 2y 빼기 x 했더니 이게 12. 둘이 연립하려고 밑에 거에다가 2종 곱해볼게. 이렇게. 그 다음에 2x 없어지고 3y는 39, y는 13. y 대신 13 집어넣으면 2x가 28이니까 x는 14. 막상 막하였네. 어쨌든 답은 근데 뭐냐면 가위바위보를 한 총횟수야, 총횟수. 그럼 어쨌든 이기고 지고 다 합치면 27번 한 거잖아. 27번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9번 문제고, 자 10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미지수만 잡아갖고 계속 풀면은 이거 연습 조금만 하면은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워서 못 풀겠다 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도 돼.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고 이 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은 4배래. 각 자리 숫자의 합은. 이렇게 합시다. 생긴 게 A, B 이렇게 생겼어. A, B. 이 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은 합의 4배래. 이 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은 당연히 A랑 B랑 더한 거지. 이게 4배가 실제 이 수라는 거야. 이게 A, B처럼 생겼으면 이건 10A 더하기 B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 얘기야. 됐지?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서로 바꾸면 이게 원래 이거지. 근데 바꾸면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생긴 게 이렇게 생겼으면 값은 뭐야? 10b 더하기 a거든. 이게 바꾸면 처음 수보다 27이 크대. 그럼 10b 더하기 a가 바꾼 게 원래 있었던 10a 더하기 b보다 27이 크다라는 거지. 자,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9b 빼기 9a가 27이고 b 빼기 a가 3이야. 자, 요것도 정리하면 이거 6a 빼기 3b는 0이야. 넘겨서 정리하면 약분하면 2a 빼기 b는 0이고. 그럼 쉽게 생각하면 b는 2a지. b 대신 2a 집어넣어봐. 그럼 a는 3이지. a가 3이면 당연히 b는 6이겠네. 그럼 처음의 숫자는 바로 36이었겠죠. 이렇게 미지수 잡아서 계속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1번 볼게요. 11번. 자, 요 1 하는 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1을 하는 문제. 자, 둘이 동시에 하면 A가 하는 총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A, B가 하는 일의 양을 B라고 하면 A, B 같이 해서 5일 동안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A가 1일 동안 하고 B가 9일 동안 해도 끝난대. 그럼 이게 현재 식이 요렇게 된 건데 연립해야지 이거. 연립할 거야. 밑에다 5 곱할게. 5a 더하기 4, 9, 45. 그러면 40b가 뺄 거야. 40b가 4. b는 10분의 1. 그렇지? 그럼 다시 얘기하면 b가 하루에 10분의 1만큼의 일을 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당연히 10일 동안 하면 다 끝내겠지. 그래서 11이 답입니다. 자, 이제 서술형 연습 문제 2개만 풀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계속 미지수 잡고 풀고, 미지수 잡고, 그걸로 식 만들고 풀고. 요런 과정이야. 이 과정에 대한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호수 물 채우는 거. 이거 서술형 문제일 때는 항상 언급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 누가 미지수라는 거. A 호수로 1시간 동안 넣고, B 호수에 6시간 동안 넣었더니 수조에 샀대. 그럼 이렇게 꼭 써줘. A 호수가 아니지. 에서 시간당 1시간당 채우는 물의 양 이거를 A라고 할게. 당연히 B 호수에서 시간당 물의 양을 B라고 할게. 근데 A 호수로 1시간 채우면 그럼 A 들어갔지. B 호수로 6시간 넣으면 6B 들어갔지. 이게 가득 찬 거야. 자, A 호수로 2시간 넣고 B 호수로 3시간 넣어도 가득 찬 거야.
그럼 둘이 연립하기 위해서 밑에 거에다 2 곱하면 4a 더하기 6b는 2. 여기서 이거 뺄 거야. 4a 더하기 6b는 2에서 a 더하기 6b는 1을 가간법으로 빼주면 3a는 1, a는 3분의 1. 따라서 a는 1시간당 3분의 1의 물의 양을 채울 거기 때문에 시간을 채우면 1이 되고 그 시간은 바로 3시간이 걸림을 확인하실 수 있죠. 됐죠? 이렇게 풀면 돼. 자, 이제 2번 풀게요. 2번. 식당에서 음식을 파는데 두 음식의 원가압이 5,200원이래. 각각 25%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할 건데 장사가 안 돼서 500원, 300원씩 할인을 해줄 건데 어떤 손님이 할인 판매 시기에 B를 주문했다가 A로 바꿔서 1,300원을 더 지불해야 했대. 말이 복잡하긴 한데 그냥 미지수를 잡는 걸 잘해야 돼. 자, 원래 A의 원가를 A라고 할게. 그리고 B의 원가를 B라고 할게. 원가야, 원가. 그리고 A 더하기 B가 얼마라는 거야? 5,200원이야. 근데 각각 25%의 이익을 붙였다라는 건 판매 가격, 정가는 얼마가 돼? 25% 추가한 거잖아. 그럼 1 더하기 25%이기 때문에 4분의 5야. 4분의 5의 가격으로 판 거야. 정가가. 자, 그러면 자, 원가가 음식 A, B가 1에 A랑 B야. 근데 이게 정가는 다 얼마씩 25%씩 이익을 붙였기 때문에 4분의 5A, 4분의 5B야. 근데 이거를 할인을 했대. 그러면 할인가는 얘는 여기에서 얼마를 500원을 빼고 얘는 여기에서 300원을 뺀 거야. 그치? 근데 어떤 손님이 B를 주문했다가 A로 바꿔서 1,300원을 더 지불을 했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원래 B의 가격이 있잖아. 여기다가 1,300원을 더 내면 그냥 A의 가격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실제로 할인가가 곧 판매까지 이 얘기잖아.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전 A 더하기 B는 5,200이었고 얘네 둘이 연립하면 됩니다. 자, 계산을 좀 할게요. 자, 넘겨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4분의 5B 빼기 4분의 5A는 이거 넘길 거야. 1000인데 넘긴 마이너스 1000이어서 마이너스 1500. 됐죠? 양변에 5분의 4를 곱해버리면 B 빼기 A가 5분의 4 곱할 거야 여기. 마이너스 1200. 근데 A 더하기 B가 5200. 둘이 연립해서 더해버리면 2B는 4000. 그럼 B는 2000, A는 3200.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이거는 원가고 A의 할인 정가는 4분의 5를 곱해야지. 그럼 3200에 4분의 5를 곱한 게 답입니다. 그래서 4,000원이요. 정가는 4,000원이었어요. 됐죠? 자, 문제를 쭉 풀어왔는데 결론은 간단해. 어떻게? 미지수 잡고 그걸로 식 만들고 그리고 풀고. 자, 다시 미지수 잡고 식 만들고 풀고. 요 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립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시간을 할 건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야. 원체 활용 문제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두 개로 쪼개서 하는데 내용은 미지수 잡고 식 만들고 풀고 요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